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삼대 지수 모두 다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렸었고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베팅보다는 안전한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4월 2일 관세 발효를 앞두고 우리는 또 어떠한 부분들을 오늘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뉴스 또 6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소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지금 주석이 주최하고 있는 그런 모임에서 회동에 참석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자율주행 쪽에서도 현대차 소식이 있습니다. 레벨 2 그 이상과 관련된 부분, 양산차에 대한 계획까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화학업종 쪽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일본의 레조낙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월요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뜻을 한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글로벌 기업 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현대차는 2027년 말까지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내륙에서 현지 시간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레조낙 지분의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유한양행의 폐렴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과 유럽, 영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방안을 공식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통상적으로 한국 대통령과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총리가 참석합니다. 교도통신은 시 주석의 방안 추진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핵 개발에 나서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년 만에 공식 방문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한한령의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8일 글로벌 기업 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담에는 이 회장을 포함해서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발전 포럼에 참가하러 중국에 온 독일 자동차 업체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 반도체 업체인 퀄컴의 CEO들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난 건데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삼성이 어떻게 호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 말까지 레벨 2 플러스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브랜드 플레오스는 단순한 부분 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첨단 센서를 결합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율주행 기술로서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26년 2분기 양산차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으로 2030년까지는 약 2천만 대 이상의 차량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내년까지는 안정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25% 추가 관세 부과 예고로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대미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20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현대차의 양산 예고와 함께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데요.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낮 12시 50분쯤 미얀마 내륙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와 함께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수도 네피도의 도로가 휘었고 건물 천장에서 조각이 떨어졌다고 외신이 전했는데요. 지진으로 약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강진으로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붕괴됐고 건설 현장 노동자 최소 43명이 매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남서부 원난성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중국의 지진 당국이 전했는데요. 미얀마의 구체적인 지진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충격으로는 건물이 여러 채 기울고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수년째 내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치안과 의료 등 사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인데요.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진 관련주로는 삼형엠텍과 동아지질, 동양파일과 서전기전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삼형엠텍이 시간의 거래에서 1.6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일본의 화학사인 레조낙 지분의 전량을 매각해서 2,8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현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올 초부터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진행해왔던 비주력 자간 매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가는 약 2,700억 원에서 2,8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케미칼은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레조낙의 전신인 쇼와덴코의 지분 4.9%를 약 2천억 원에 확보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특화된 특수화학 회사인 쇼와덴코와 사업 교류를 통해서 기술력과 고객망을 확보하려는 투자였는데요. 양사 간의 사업 교류가 마무리되고 투자 시점 대비 레조낙의 주가가 오르면서 롯데케미칼은 해당 주식을 비주력 자산으로 분류해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미국과 유럽, 영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번 허가로 1,5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220억 원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27일 렉나자를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렉나자는 존슨앤존스와 이중 특이항체 리브리반트와 함께 사용되는 병용요법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렉나자 병용요법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에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렉나자의 병용요법은 지난해 8월 미국 FDA에 이어서 12월에는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도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한양의 주가 흐름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